그러면 우리 좀 예술가나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이 여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도록 장사를 하고 싶다. 아마도 모든 자영업자들의 바람 아닐까 싶은데요. 수십 년간 운영된 오래된 가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오래도록 장사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없는 걸까요? 두 분의 패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 지석발전과의 강용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과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묻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임대료가 이제 저렴한 지역에 예. 이제 개성 있는 카페나 공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요. 예. 그러면 또 SNS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이제 주목받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외지인들이 예. 고가로 건물을 이제 매입에 나서게 되고요. 예.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또 오르게 되고요. 예. 이러면 이제 내몰림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열심히 특색 있는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동네를 띄워놓으니까 네. 엉뚱한 외지인들이 다 건물을 사가지고 나가라.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다뤄보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잖아요. 네. 자, 오늘 완전히 써머리 하듯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왜 문제입니까?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대부분의 임차 상인들이 적용받는 법률이에요. 예. 따라서 대부분의 임차 상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법률인데 예. 그 법률을 우선 숙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아, 그거는 뭐 임차인의 당연한 문제지만. 거고. 네. 두 번째는 법의 문제. 법률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제가 대표적인 허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첫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기간이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5년 장사한 가게한테 임대인이 가서요, 5년 장사했으니 나가시오라고 하면은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나가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네, 예. 무조건 나가야 돼요. 해법이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요, 환산보증금이에요. 예. 네. 월세랑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 상인은 부자 임차 상인이니까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철학으로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설계되어 있어요. 예.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금액이 4억 원 이상인 가게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촌 대로변이나 그 종로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은요, 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인들인 거죠. 그렇죠. 이 상인들은 임대인들이 훅 바람만 불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네, 아무리 나가야 돈이 됩니다. 있어도요. 네, 예. 무조건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가장 취약의 허점이에요. 예. 재개발이랑 재건축을 할 경우에 임차 상인들은 힘 한 번 못 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2009년에 용산 사태가 이것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2009년에 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2017년이란 말입니다. 예. 이 제도가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그 결정적인 구멍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구멍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또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월세를 일정 부분 내지 못하면 그냥 쫓아낼 수 있잖아요. 네. 가장 널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 악용되는 사례고요. 가장 치사한 사례이기도 해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의 월세, 그러니까 3달의 월세죠. 3달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니, 돈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 계좌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안 알려줘. 그래서 자기는 계속 자기 통장에 쌓아놨어요. 뭐 몇 월치 그 월세, 그 다음 치 월세 이렇게 뭐 해놓고 쌓아놨는데도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결과적으로는 쫓겨나는 그런 빌미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제가 초도에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인들이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소비자인 저희가 만약에 소비자 기본법을 모르듯이 그렇죠. 국민인 저희가 헌법을 예. 다 모르듯이 예. 그러니까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데 분명 한계가 있고요. 예.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첫째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관에서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요. 예. 어떤 행정적 장치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좌 먹는 방법은 행정적 장치로 해결이 되겠어요? 또 우선은 연락을 안 받았다니까요?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상인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선은 그 변제 공탁이라고 해서요. 예, 공탁 같은 거. 네, 하면 되는데 임차 상인들이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예. 그러면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이 부분들을 상인들한테 잘 안내해 주는 거죠. 예. 네, 이런 미시적인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대응 매뉴얼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의 그 핵심적인 그런 팁과 더불어서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끝도 없어요. 우선 그렇죠.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으로. 예, 다만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갑과 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요. 예. 예, 임대인이 명확한 갑이고요. 예. 임차인이 명확한 을이에요. 을이에요. 네. 예.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를 쓸 때 개인 대 개인 평등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네, 임대인, 임차인의 지금 상하 수직 관계를요 평등하게 가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뉴얼을 갖다가 제공하셨을 때 그 핵심적인 어떤 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 팁을 갖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그게 어떤 거죠? 이거는 법률이랑 상관없는 건데 예. 너무 많은 임차 상인들이 당하고 계신 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한 가지 있어요. 예. 장사를 하시다가 건물주가 바뀔 수 있어요. 건물주가 그렇죠. 자기 건물 매매할 수 있죠. 네, 건물 매매할 때 내용 증명 같은 게 날라와요. 예. 보통 이런 내용으로 날라오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 예. 그리고 그때 월세를 다시 협상하자. 예. 그럴듯하죠.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 조건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네. 하지만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임차 상인이 자신이 장사하는 그 자리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은요. 이전 임차인은 자기 건물을 매매를 해도요. 예. 새로운 임대인이 그 두 사람의 그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절대 속지 말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 지인의 사례. 네, 예. 맞습니다. 변제 공탁. 예. 3기 월세 막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변제 공탁하시라. 예. 네. 뭔가 계좌 안 알려주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라. 통탁을 해놓으면 그냥 깨끗하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진짜 더 심각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력한 정치인들, 사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이런 정치인들이 인류 역사상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규정 지어버리는 일. 이게 굉장히 참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청의 공무원들은 무슨 소리냐.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지금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수동이 있는데요. 성수동이 지난 이제 2015년도부터 카페나 뭐 공방,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임대료가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예. 우리 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선제적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해서 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이제 도입해서 처음 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요. 예.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예. 발전 구역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상가도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여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쫓겨난 임차인이 이제 발생한 사례는 이제 없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구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쫓겨나는 임차인들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막을 수 있죠. 아니 실제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이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건물주에게 일정한 규제들을 하면서 좀 뭐랄까 임차인들을 갖다가 좀 막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우선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저희랑 임차 상인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어떤 주종 관계, 상하 관계로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임차 상인들의 영업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임차 상인이 임대인에 의해 내쫓겼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퇴거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네.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예. 임대인에 의해서 임차인이 내쫓겨요. 예. 그럼 임차인은 손해를 입겠죠? 그렇죠. 그럼 이 손해는 누구 때문에 입은 거죠? 임대인 때문에 입은 거죠. 그렇죠. 임대인 내쫓았으니까. 예. 그럼 이 손해를 당연히 임대인이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퇴거보상 제도인데요. 예. 아주 상식적이죠. 그거 아주 상식적이죠. 이 상식이 우리나라에선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동구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료의 상승을 막았던 그런 공공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공안심상가에 대한 임차인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아나운서가 공공안심상가 운영 현황을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료도 다른 곳에 60에서 70% 수준의 상가가 생기면 어떨까요? 실제로 성수동에 있는 한 상가의 얘기입니다. 갑질이 횡행하는 시대에 이런 선행이 가능한 건 바로 점포 주인이 성동구청이기 때문인데요. 성동구청은 올해 1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한양대 방향에 있는 서울숲 IT캐슬 1층을 12억 원에 직접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공공안심상가로 지었는데요. 임차인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와 사업성 등을 심사해 선정됩니다. 이른바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상가인 셈이죠. 서울시에서도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와 비슷한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상반기 모집 공고로 장기 안심상가를 신청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안심상가 47곳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강서구가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그리고 금천, 양천, 용산구 각 7개, 강남구, 관악구가 각 6개, 그리고 성동구가 4개입니다. 서울시는 상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400만 원에서 또 최대 2,26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생협약 불이행 등 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합니다. 소상공인의 생활권 보호는 물론 또 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장기 안심상가. 앞으로 임대인과 또 임차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세미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동구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면서도 또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권리금도 없고 임대료도 저렴한 그런 꿈의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먼저 상가를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심사를 딱 해서 어떤 특히나 피해를 입은 팀들 중심으로 해서 상가를 임대해주겠다. 이 아이디어인데 그 성동구 내에서 이 공공안심상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장단기로 이제 구분해서요, 안심상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드렸듯이 예. 단기 안심상가는 IT캐슬 40평 정도 되는데요. 예. 12억 주고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안심상가로는 지하 1층, 지상 8층, 총 연면적 6,920제곱미터 규모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요. 예. 이 쫓겨났거나 쫓겨나 우리가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예. 우리가 이제 모집을 아마 12월쯤에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정도
장기간 이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면서 기부 체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거점별로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임대료 이제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관건이 일단은 그 공간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간이 외진데 있고 사람들 안 온 데 있으면 아무리 싸봤자 뭐 그렇습니다. 열어봤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입주 신청자가 10월까지 별로 없어가지고 좀 곤혹스럽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직접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사가 될 만한 공간 맞습니까? 예,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요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카페가 있어서 예. 또 중복 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식점이나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괜찮다 싶은데 예. 아직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예. 상태고요. 지금 이걸 위해서 부동산을 50군데도 넘게 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성수 일가에도 약 80군데 정도 되는데요. 예. 한 석 달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예. 뭐 심지어 이제 주택도 평당 4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이제 아줌상가로 조성을 해볼까 했는데 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많은 예산을 지원을 이제 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2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예. 마침 이제 1층에 예. 지식산업센터 상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건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성동구 지역 내에서 예. 이제 쫓겨나거나 예. 이제 나가라 이제 쫓겨날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면 네. 이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러면- 단기 공고 안심상가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1년으로 하고요. 예. 또 이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최장 2년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2년이다. 네, 그때 단기라는 가서 게? 또 이제 임차인이 없으면 그 심사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공공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는 또 그 조건들이 있나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예. 이제 똑같이 쫓겨났거나 예. 쫓겨날 우려가 있는 이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예. 임대료는 약 70% 선에서 주변 시세 예. 그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예. 근린생활시설 1층에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을 넣고요. 4층에서 이제 6층까지는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벤처 노인 뭐 이런 거? 일자리에 예. 이렇게 이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갖다 좀 알고 성동구로 좀 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구 소장님, 중요한 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무척 좋은 시도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법률이 요지부동하는 사이에 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미시적으로 내놔야 되니까 예. 어떤 그런 고민 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내부 결제 문서를 잘 봐요. 예. 보는데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역력해요. 예. 보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우선 내부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좋은 시도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끊어버리면 네. 단기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는 또 투자대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 네. 그런데 1년 만에 어떻게 돈을 뽑아요? 현장에서 나오는 푸념은 그래서 이거예요. 예. 뭘 안심하라는 거냐. 이게 나오는 거고요. 현장의 예. 실제 목소리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건을 보고 뽑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그 상가만의 특수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 안에 들어가는 상인들한테만 그 효과가 발휘된단 말이죠.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 상가는 특수하다고 시장에서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가의 임대료가 아무리 낮아도요. 다른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들은요. 건물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리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효과가 좀 적다 이런 네, 얘기죠. 네. 예. 그래도 뭐 지금 현재 그 성동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다른 그 노력들을 보면 일단 상생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상생 협약들을 계속 체결을 하고 그러면서 그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임대료를 갖다 자발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런 그 모색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2016년도 상반기하고 27년도 상반기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약 72개 업체가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거기 임대료 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약 17%였던 것이 약 한 4% 정도까지 3.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이제 안내문 협점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뭐 상생 협약에 동참한 그런 곳들도 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5% 정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성동구 생각하시면 전체 내 건물주 중에서 63.5%가 지역 간호 발전 구역이라고 우리 성수 일가이동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 지역 발전 그 구역? 구역에 네. 255명 중에 63.5%. 그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가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리모델링해서 뭐 임대를 올리다 보면 또 나가라. 이런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보니까 건물주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대1로 막 직원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간부 이제 공무원들하고 1대1 매칭해서 설득을 엄청 했습니다. 참 이런 노력들은 그 다른 구에서 정말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상생 협약을 이제 해주는데 건물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좀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아니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생 발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대학로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주 인센티브만 생각하다 보니까 용적률 높이고 뭐 한층 이렇게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계약을 했더니 밑에다가 극장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엔 임대를 받아요. 그래서 극장으로 다 완성시켜 놓으니까 쫓아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쭉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조례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빨리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공공기관, 지자체, 뭐 연구기관 등이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발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를 찾아오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협약도 좀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도 이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가 이제 작은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확산이 돼서 상생 도시가 이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구봉규 소장님. 젠트리피케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이미 대전제죠. 대전제고요. 그 말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민간 그리고 관에서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금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그것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통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개발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가령 뭐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조례 거였죠? 같은 경우도. 근데 문제도 아까 제가 자꾸 비판적 입장으로 조금 접근해서 죄송한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요. 상생협약 같은 것들은 추상적으로 상생협약이라고 하니까 다 어떤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종로에서 하는 상생협약도 있고 뭐 신촌에서도 하는 뭐 성동구에서도 하는. 근데 상생협약은 건건마다 또는 지역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떤 거는 구속력이 아예 없고요. 또 어떤 거는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최대한 구속력 있게 좀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단계예요. 다 이런 것들이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위를 올려가는 조금 더 에너지를 쏟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성동구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다른 구나 또 다른 도시에서 좀 이렇게 베끼기라도 좀 해서 이런 건 좀 많이 베껴갔으면 좋겠어요. 베끼면서 도전적으로 거기서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기적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생협약이 지금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반응이
검토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검토해보겠다 정도 나오면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국토부에서도 이런 성동구의 강력한 그런 호소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강영구 과장님 그리고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